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선물 펀딩비도 얼마 전 조정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가량 올라간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투자 심리가 전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이죠.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의 경우는 현재 현물 ETF의 성과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블랙록의 ETF인 IBIT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다라는 언급과 11주 동안 유입된 금액을 공개하였는데 무려 135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IBIT 블랙록의 현물 ETF 단 한 개만 말이죠. 아직 본격적인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유입세가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 다가오는 반감기 이후 크립토 마켓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7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7만 680달러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0.71% 상승한 3,58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BNB의 경우는 2.55% 상승한 589달러대, 이 솔라나의 경우는 1.13% 상승, XRP는 0.87%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2.2%,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2%, 비트코인 반감기는 24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최근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앞서 말씀드린 이 글로벌 1위의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록에게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 디지털 자산 토큰화 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이 펀드의 이름이 비들로 명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RWA의 프로젝트의 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록 비들 펀드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용으로 이 현금과 미국 국채 및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현재 토큰당 1달러당 이제 비틀 토큰 한 개를 받게 됩니다. 이 RWA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과거 STO라고 불리우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권형 토큰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이 부동산을 토큰화한다라거나 미술품을 토큰화하여 지분을 나누고 음악의 저작권을 토큰화하여서 이 저작권을 나누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세계에 있는 자산들을 모두 토큰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칭이 언제부터인가 RWA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 당시에는 디파이 섹터가 각광을 받았었죠. 이제 이번 상승장에는 RWA가 각광을 받게 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빠르게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입니다. 이제 지난 2021년 도시코인을 시작으로 밈코인 열풍이 있었죠. 저는 밈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왜 투자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1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하나의 완벽한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러한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밈코인 관련해서 상반된 시선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밈코인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새로운 자산군 될 것인가, 암호화폐 산업에 해를 끼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시바이누가 굉장히 귀엽죠. 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밈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 암호화폐 투자사 메커니즘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앤드류 킹의 경우는 엑스닷컴을 통해서 밈코인은 일반적으로 카지노 복권에 비유되지만 향후 밈코인 시장은 100배 더 커질 것이라며 낙관적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밈코인은 일종의 자산이며 사람들은 엔터테인
엔터테인먼트 비용의 투자 자산보다 더 많은 돈을 할당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을 제로섬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되었다. 밈코인 시장은 주기적으로 저점 고점을 높여갈 것이고 향후 10년 동안 시가총액은 증가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저도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이 밈코인 자체가 정말 무슨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도지코인의 탄생 배경을 보게 되면 게임의 보상 토큰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무제한 발행이 가능했죠. 그러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밈코인이라는 이제 티가 하나 묻게 되면은 또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기 투자, 단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밈코인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 리서치의 VP 마트제 버스의 경우는 최근 이제 열린 웹3 블록체인 개발자 중심의 컨퍼런스 비들 아시아 2024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하지만 밈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며 이 테넥스 리서치의 설립자 마르쿠스 틸렌의 경우는 밈코인은 트렌드 변화 템포가 지나치게 빠르고 상당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승이 어렵다. 그리고 크립토 퀀트의 대표의 경우는 밈코인은 암호화폐 산업에 해를 끼친다.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밈코인이 업계 발전을 위해 합법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팀의 노력을 가리는 것 같다. 이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2018년 ICO 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자금은 업계 전반의 발전을 이끌 수 없다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밈코인과 관련하여서 왈가왈부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고 밈코인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팩트만 말씀드리면 밈코인은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밈코인의 대장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도지코인의 경우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잘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위에 되어 있고 시바 이누 같은 경우도 이제 밈코인의 부대장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더라도 이제 밈코인 관련해서는 쭉쭉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앞으로 밈코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정말 밈코인이 쓸 데가 없고 이제 저해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게 될 겁니다. 없어진다라기보단 시가총액 10위, 이제 20위, 30위, 50위, 100위, 200위로 자연스럽게 밀려나겠죠. 2017년에 메이저 이제 탑 10이 달랐고 2021년에 메이저 탑 10이 다르고 현재 메이저 탑 10이 다르듯이 가치가 없다라고 밝혀진 코인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며 투자자들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이제 불장이 끝났을 때 밈코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71,800달러까지 상승 후에 순식간에 69,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8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숏스퀴즈의 신호 포착되었다. 8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 가능성 높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회복하며 상승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른 공매도 세력의 압박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식의 공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니 숏 포지션을 잡았던 물량들이 이제 포지션을 청산하고 롱 포지션으로 다시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 코베이시 레터의 경우도 엑스타컴을 통해서 헤지 펀드의 숏 포지션과 기관들의 롱 포지션 간의 마진 차이가 사상 최고치라며 이는 전형적인 숏 스퀴즈의 신호다. 현재 헤지 펀드는 1만 5천 BTC의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기관들은 2만 BTC 롱 포지션을 보유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프트X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파브 훈달의 경우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록적인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고 올해 안에 10만 달러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치게 되었는데,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 스완 비트코인의 CEO 코리 클린스텝의 경우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사이에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지만 결국 한 진영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관련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왔던 비트코인이 56K 56,000달러까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런 하락론, 비관론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금 낙관론과 긍정론이 들끓고 있는데, 지금도 연초라고 할 수 있지만 1월과 2월 보여주었던 상승폭을 지금 다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미 SEC 대 리플 소송 예상 결과와 영향은 이라고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2020년 12월부터 시작이 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현재까지도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식 판결로 인해서 이제 리플사 방향으로 많이 무게가 기울었지만 SEC는 현재 계속해서 시간 끌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이제 얼마 전에는 미 SEC와 리플사가 대중들에게 이제 소송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 뭐 숨기면 이제 밝히면 안 되는 내용들을 비공개하자라는 합의문까지 내었다고 하였죠. 일단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SEC가 리플랩스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릴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양측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 코인에 따르면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인한 리플의 순이익과 판결 전 이자 민사 벌금을 합쳐 8억 7,600만 달러를 요구하는 구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 요청 총액이 거의 2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의 경우는 SEC의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 달에 제출할 예정인데, SEC의 주장은 허위이고 잘못 기술되어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EC에 관한 내용들, 리플사가 이제 2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이제 이 밑에 내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상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XRP에 이제 뭐 한두 달 투자하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못해도 6개월, 길면 뭐 2년, 3년까지도 4년까지도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있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리플뿐만 아니라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상품인 거냐 뭐냐,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죠. 미 SEC가 리플 소송 초기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또한 현재 얼마 전에 미 CFTC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두고 상품이다라는 이제 명명을 함에 따라서 SEC는 또 한 번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SEC가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SEC의 경우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상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POS 때문에, 스테이킹 때문에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SEC는 이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도 시간을 끌 만큼 끌다가 본인은 하기 싫은데 압박에 의해서 어거지로 한다라고 언급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언급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게리 겐슬러도 불쌍합니다. 본인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치 이제 꼭두각시 마냥 정치의 희생양인 것 마냥 끌려다니면서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죠. 참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SEC 위원장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블록체인학과, MIT의 블록체인학과 교수다라는 이름,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지식이 해박하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친비트코인적인 행보 언급들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리키는 강단에서 말이죠. 그런데 SEC 위원장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XRP 소송을 진행을 하고 반크립토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게리 겐슬러 혼자 스스로는 SEC의 이 반비트코인적인 성향을 바꿀 수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현재 유럽은행의 중앙은행 총재가 있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IMF,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총재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무조건 혁신을 해야 된다. 전통 금융 은행들도 그리고 국가들도 좀 이렇게 규제를 해서 혁신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언급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행 총재로 이제 발령이 나왔을 때 바뀌었을 때 그때 당시 유럽은행의 경우는 반비트코인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제 유럽은행의 총재로 가게 되면은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니 이게 웬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정치적인 압박들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게리 겐슬러 전에 SEC 위원장의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에 소송도 걸고 반비트코인 반크립토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이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원 리버라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고문으로 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튼 미 SEC와 리플의 소송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80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목요일이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높게 상승을 할 듯 말 듯 야금야금 상승해 주면서 현재 76,600달러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 시간에 상당히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확대가 되는데 오늘 새벽 이제 7만 달러, 7만 1,000달러를 넘어서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600, 800달러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